새벽이 되어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는 어느 날 밤, 아인슈타인 박사가 특별 강연 후 조용히 남아 책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 책은 바로 거짓 진공 붕괴와 양자 어닐러로 본 우주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그때 유독 호기심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 들어온 한 소녀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여러 과학상을 휩쓴 재원으로 이름난 수진이었다. 양자 컴퓨터와 정보 우주론에 흥미를 갖고 있던 그녀는 아인슈타인을 발견하자마자 반짝이는 눈으로 다가왔다. 이윽고 둘만의 흥미로운 대화가 시작된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읽고 계신 책이 거짓진공 이야기 다루는 그 책인가요? 제가 학교에서 이론물리 수업 시간에 잠깐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안녕하시오, 수진양. 그래, 이 책은 거짓 진공과 진정 진공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자 어닐러를 이용해 그 붕괴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지. 우주론과 양자 물리가 서로 맞물리는 지점이라 꽤나 흥미로워. 사실 저는 우주가 거짓진공 파우스 베큐음인지 아니면 진정진공 트루 베큐음인지 궁금했어요. 학교 시험은 작아서 이런 걸 직접 볼 수 없는데 양자 어닐러라는 게 그걸 어떻게 재현하는 걸까요? 핵심은 스핀 체인이라는 개념이야. 양자 어닐러 내부에는 초전도 큐비트라는 작은 스핀들이 일렬로 혹은 이번 연구처럼 링 형태로 배열돼 있지. 거기에 인위적으로 자기장 같은 변수를 걸어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지형을 만드는 거야. 거짓 진공 상태를 준비한 뒤 그거 한 번에 확 뒤집는 방식으로 진정 진공이 유리해지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스핀들이 뭉텅이로 뒤집히면서 거품 바블이 생겨나는 과정이 나타나지. 거품이라고 하면 여러 스핀이 닿은 상태로 전환된 영역을 말하는 거겠네요. 커다란 거품이 생기면 표면 에너지가 커지고 그 대신 부피 에너지 이득이 생기는 원리가 제가 들은 거짓 진공 붕괴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군요. 정확해. 논문 저자들도 바로 그 점을 확인했지. 거품이 한두 개씩 생기다가 자기장이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작은 거품이 이리저리 이동하거나 두 개가 만나 크기를 교환하는 식으로 점차 진정 진공 상태로 번지는 거야. 이러한 과정을 시간에 따라 실시간으로 관측했다는 점이 굉장한 업적이지. 아, 그럼 그 버블 상작용 버블 인터랙션이 생긴다는 것도 직접 본 거죠? 큰 거품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작은 거품은 여기저기 확 퍼져나가는 식으로요. 그렇지. 작은 거품은 마치 가벼운 공처럼 잘 굴러다니고 큰 거품은 무거운 바위 덩어리처럼 그 자리에 머무르는데 서로 인접해 있으면 경계를 조금씩 교환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네. 게다가 그런 움직임이 스케일링 법칙을 따르는지, 즉 시간자기장 큐비트 상호작용이 일정한 비례관계로 진행되는지도 꼼꼼히 측정했지. 완전 흥미롭네요. 그럼 이 연구가 우주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진짜 우리의 거대한 우주가 거짓 진공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지금의 에너지 상태가 꼭 절대적인 바닥 상태라는 보장이 없거든. 정말 거짓 진공이라면 언젠가 갑자기 진정 진공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지.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 우주의 붕괴 시점을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건 훨씬 더 복잡한 물리 상수들과 양자 중력 이론까지 걸려 있어서 말이지. 그래도 시험실에서 마치 작은 우주를 구현한 것처럼 거짓 진공 붕괴 과정을 실제로 본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아, 그리고 책 뒷부분에서 보니까 정보의 관점에서도 이 우주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건 최근 학계에서 꽤 화두가 되는 아이디어인데 우주를 정보 처리를 하는 장창으로 본다는 거야.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0과 1로 상태를 바꿔가며 계산하듯 우주도 어떤 정보 패턴이 바뀌는 과정일 수 있다는 관점이지. 거짓 진공에서 진정 진공으로 넘어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한 정보 상태에서 다른 정보 상태로 변환되는 연산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거야. 와, 듣기만 해도 멋지네요. 그러면 큐비트의 스핀 뒤집힘 자체가 정보 이동이나 교환을 볼 수 있을 테니 정말로 우주는 정보다 하는 생각과 이어지겠네요. 그럼 이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연구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 현재의 양자 어닐러는 1차원이나 거의 1차원에 가까운 수준에서 구현하는데 그치지만 우주 공간은 3차원이잖아. 고차원에서 거짓 진공 붕괴가 일어나면 거품이 퍼지는 방식이 또 다를 수도 있지. 그래서 2D, 3D에 가까운 형태로 스핀들을 배치하는 연구가 필요해. 또 더 커진 스케일에서 장시간, 그리고 더 다양한 물리, 상호작용을 모사해야 진짜 우주와 유사한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양자 어닐러도 더 큼직하고 정밀한 기기가 필요하겠네요. 지금도 수천 개 큐비트긴 하지만 더 늘어나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루게 될 테고요. 그렇지. 게다가 양자 중력 이론을 접목하는 문제도 아직 남아있지. 거짓 진공 붕괴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으면 시공간 자체가 달라질 테니까
이 문제는 여태 양자 어닐러로도 구현하기 쉽지 않은 난제이지만 그래도 한 발씩 나아가 보는 거지. 점점 더 깊어지는데요. 만약 이 모든 게 풀려서 고차원에서의 진공붕괴나 양자, 중력 효과까지 시뮬레이션 된다면 정말 우주론의 큰 수수께끼가 한꺼풀 덮여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우리는 작은 실험으로 큰 우주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셈이야. 거짓 진공 문제는 우주의 시작과 끝과도 밀접하게 이어져 있거든. 하지만 결론보단 이런 과정을 탐구하는 시도 자체가 가장 의미 있지 않을까. 우주가 얼마나 복잡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법칙에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인이 말이야. 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한층 과학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비록 거짓 진공 붕괴가 당장 내일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꼭 위험을 대비하기보다는 우주 자체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맛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수진 양 같은 젊은 과학도들에게 큰 동기가 되리라 믿어. 결국 우주라는 무대가 얼마나 다채로운 모습으로 펼쳐지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과학의 본질적 기쁨이니까.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책을 읽고 또 박사님 설명까지 들으니 더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이 분야 연구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어졌어요. 훌륭해. 언젠가 수진 양도 양자 어닐러를 넘어 다양한 양자 시뮬레이터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게 될 날이 오길 바라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 기꺼이 돕겠어. 정말 든든해요.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해요. 박사님, 이 책에 적힌 내용들을 꼼꼼히 복습하면서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잘 정리해볼게요. 그래, 좋은 습관이요. 공부도 좋지만 그만큼 호기심을 계속 간직하길 바라네. 그게 바로 거짓 진공 붕괴 같은 우주적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될 테니. 두 사람은 활짝 웃으며 서가 옆을 나란히 걸어 나갔다. 밝은 내일을 향한 호기심으로 가슴 가득해진 수진의 모습에 아인슈타인도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장 거짓 진공과 진정 진공 우주가 놓인 두 갈림길. 어느 조용한 새벽, 마치 잘못된 신호를 받고도 멀쩡해 보이는 신호등을 상상해보자. 겉으로는 정상 같아도 사실은 언제든 붉은빛이나 녹색빛이 바뀔 수 있는 상태, 어딘가 불안해 보이지 않을까? 우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흥미로운 주장이다. 거짓 진공 폴스 베큐움이 바로 그 신호등과 같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에너지 상태, 즉 진정 진공 트루 베큐움으로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부드러운 피탈이 있는 언덕을 상상해보자. 꼭대기 근처에 조그마한 오목한 홈이 있어서 공 하나가 그 오목한 곳에 살짝 걸쳐 있는 상황이다. 공을 톡 건드리지 않는 한 그 홈 안에서 편안하게 멈춰 있는 듯 보인다. 언뜻 보기엔 공이 안정적으로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아래쪽에 훨씬 깊은 골짜기가 숨어 있다. 조금만 더 굴러가면 더 낮은 바닥, 즉 진짜 바닥 상태로 쏟아져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거짓 진공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비유이다. 공이 걸쳐 있는 오목한 홈은 우리의 우주가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겉보기의 안정 상태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 공이 더 깊은 곳을 찾기 시작하면 결국은 아래쪽으로 굴러가 멈출 텐데 그 순간이 바로 진정 진공으로 붕괴하는 순간이 된다.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주는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엄청난 변화가 순식간에 우주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우주의 아포칼립스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지형에서 보는 거짓 진공과 진정 진공. 이 언덕과 골짜기를 물리학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우주 안의 입자들, 장필드,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2차원 지도처럼 펼쳐놓으면 곳곳에 크고 작은 언덕과 골짜기가 생겨난다. 이것을 보통 에너지 지형 랜드스케이프이라고 부른다. 어떤 골짜기는 얕고 어떤 골짜기는 깊다. 우리는 보통 이 지형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가 진정 진공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우주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에너지 지형이 정말 가장 깊은 골짜기인지 아니면 중간쯤 되는 얕은 웅덩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다. 만약 우리가 얕은 골짜기, 즉 거짓 진공에 있다면 그 골짜기 옆에는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길, 에너지적으로 더 낮은 상태가 어디선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 지형을 전부 파악한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다.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물리법칙이나 상호작용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현재까지의 실험, 이론을 통해 우주가 정말로 거짓 진공일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진짜 바닥이 아니라 언젠가는 꺼질 수도 있는 땅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불확실하고 거창한 이야기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까? 가장 큰 이유는 힉스 입자와 관련이 깊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 따르면 우주의 구조와 입자들의 질량을 결정하는 힉스장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거짓 진공 상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우주는 이미 조용히 멈춰 있는 홈에 걸쳐 있으나 이 홈이 언젠가 더 낮은 골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하나의 동기는 우주의 미래를 가늠하고 싶다는 것이다. 만일 우주가 언젠가 거짓 진공에서 진정 진공으로 붕괴된다면 그 변화는 상상 이상의 규모가 될 수 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새로운 진공 상태가 우주 전체를 뒤덮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있다. 아직까지는 이론적 가정에 가깝지만 우주의 최후를 논의할 때 늘 빠지지 않는 소재이기도 하다. 사실 이 거짓 진공 이야기를 들으면 막연한 불안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은 설령 거짓 진공이라 하더라도 붕괴가 일어날 확률은 엄청나게 낮거나 우리 우주가 다 식어버릴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겨우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즉, 인류가 걱정할 만한 시나리오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론적 가능성 차원에서 매우 매력적인 주제라는 점에선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현대우주론과 입자물리학에서 이 거짓 진공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퍼즐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궁극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짜여 있고 언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거짓 진공이라는 개념을 통해 놀랄 만큼 흥미롭게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거짓 진공이라는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우주론적 의미,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물리학적 수수께끼를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거짓 진공이 실제로 어떻게 붕괴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품 버블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한다.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이 이 과정을 양자 어닐러라는 신기한 기계로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갈 예정이다. 우주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니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2장 양자 어닐러로 본 거짓 진공 붕괴 실험과 시뮬레이션. 아침 일찍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절대온도 0도에 가까운 극저온 안에 놓인 금속 상자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언뜻 보기엔 아무 특징 없어 보이는 장치지만 사실 그 내부에는 수천 개의 초전도 큐비트가 조용히 도열해 있다. 이 장치는 마치 작은 우주를 흉내내는 무대 같기도 하고 양자 어닐러라는 특별한 양자 컴퓨터의 한 종류이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 양자 어닐러를 활용해 어떻게 거짓 진공 붕괴 현상을 실험실에서 재현했는지 살펴보려 한다. 양자 어닐러라는 무대. 우선 양자 어닐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감을 잡아보자. 보통 양자 컴퓨터를 떠올리면 게이트 기반으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거나 고전적 알고리즘과 다른 양자 알고리즘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양자 어닐러는 좀 다른 접근을 취한다. 문제를 에너지 풍경 형태로 만들어 놓은 뒤 가장 낮은 에너지를 스스로 찾아가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이다. 마치 공을 비탈길에 굴려서 가장 낮은 곳에 자리 잡는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초전도 큐비트이다. 영하 수십 밀리 켈빈에 가까운 온도에서 이들 큐비트는 스핀처럼 위 상태와 아래 상태를 양자적으로 오가며 서로 맞닿아 있는 큐비트끼리 섬세하게 상호작용한다. 바로 이 상호작용 패턴을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우리는 거짓 진공 붕괴라는 물리 상황을 재현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비유해보면 큐비트들이 모인 거대한 배열 배치가 우주의 장필드 역할을 한다. 특정 파라미터 자기장, 결합 상수를 조절해주면 전체 시스템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 진정 진공로 가려 하거나 혹은 겉보기 안정 상태 거짓 진공에 머무르려 하는 흐름이 형성된다. 바로 이 지점을 이용해 우리가 원할 때 거짓 진공에서 진정 진공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거다. 스핀체인에서 벌어지는 붕괴쇼.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무려 5,564개의 큐비트를 원 모양 링으로 연결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원 모양 배치는 사실 제작 난이도가 엄청 높다. 왜냐하면 큐비트 하나하나를 실제 금속 배선과 초전도 장치로 이으며 모든 큐비트가 원하는 대로 상호작용하도록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을 상상해보면 도넛 같은 모양의 큐비트가 빽빽이 줄지어 있는 셈이다. 이 링의 거짓 진공 상태를 구현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각각의 큐비트를 모두 위로 맞춰놓고 바깥에서 살짝 자기장을 건 후 이것을 확 바꿔서 보호를 뒤집어서 이제는 아래 상태가 에너지적으로 유리해지도록 만드는 식이다. 그러면 순식간에 저 거대한 스핀체인 안에서 아래로 전이를 시도하는 국소 영역, 즉 거품 버블이 우르르 생겨나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것은 한 개짜리 거품 스핀 하나만 뒤집힌 경우부터 수십에서 수백 개가 한 덩어리로 뒤집힌 거품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게 양자화되어 생겨난다는 점이다. 각 거품은 표면 장벽과 부피, 에너지 이득의 균형으로 인해 형성되는데 작은 거품일수록 쉽게 이동하고 큰 거품은 한 곳에 가만히 머무르거나 옆의 거품과 경계면을 교환하며 크기가 변하기도 한다. 거품에서 찾은 비밀 표면 장벽, 에너지 이득, 그리고 스케일링. 여기서 알 수 있는 물리학적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표면 장벽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중요하다. 큰 거품일수록 표면 경계 면적이 커지므로 그만큼 에너지 비용이 커진다.
반면 안쪽에 들어간 아래 스핀들이 많아지면 부피가 커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둘의 경쟁이 거품 크기를 결정하니 어떤 자기장결합 상수를 주는가에 따라 N은 1, N은 2, N은 3식으로 특정 크기에 해당하는 거품이 주로 나타난다. 둘째, 버블 상호작용이 매우 흥미롭다.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접한 거품끼리는 경계를 교환하며 크기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어느 버블은 점점 작아지다가 옆의 버블은 점점 커질 수도 있다. 작은 거품은 이리저리 움직이기 편한 반면 큰 거품은 잘 이동하지 않는 둔한 질량책 같은 느낌으로 행동한다. 이 일련의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이 실험실 안에서 거짓 진공 붕괴를 바라보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스케일링 법칙이다. 실험 장치를 시간축으로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리고 각 큐비트에 인가되는 자기장의 세기, 큐비트들의 상호작용 강도가 어떤 식으로 비례관계를 갖느냐 등등을 면밀히 조사했더니 상당히 규칙적인 곡선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단순히 재미있다 정도가 아니라 거짓 진공 붕괴가 얼마나 정교한 양자물리 법칙을 따르는지 시사하는 단서가 된다. 작은 우주에서 펼쳐진 실험에 의의, 이 시뮬레이션 실험이 과연 진짜 우주의 거짓 진공 붕괴와 정확히 일치하느냐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답해야 한다. 우주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힘이 존재하니까. 하지만 이 작은 스핀 체인 안에서 우리가 이론상으로만 고민하던 거품 생성, 성장, 상호작용이라는 핵심 개념을 가시적으로 그리고 시간에 따라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종의 실험실 우주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든 이 미니어처 세계에서 거짓 진공이 어떻게 붕괴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학이 벌어지는지를 세밀하게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실험은 수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던 복잡계 연구에 훨씬 풍부한 통찰을 줄 거라는 기대가 크다. 거품들이 서로 어떻게 충돌하고 그 결과로 진정 진공 영역이 전체를 얼마나 빨리 덮어버리는지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물론 한계도 있다. 양자 어닐러는 아직 절대적인 범용 양자 컴퓨터가 아니며 원하는 모든 물리 상황을 재현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파라미터 큐비트 수, 결합 강도, 외부 자기장을 조절해가며 거짓 진공 붕괴라는 극도로 복잡한 현상을 대규모로 시각화했다는 성취는 분명 역사적인 발걸음이라 할 만하다. 거짓 진공 붕괴라는 먼 우주적 이야기가 이렇게 순수한 초전도 칩 위에서 재현될 수 있다니 참 놀랍지 않은가? 보통 우주의 미래나 거대 폭발 같은 시나리오는 막연하게만 느껴지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는 전이 트랜지션라는 아주 보편적인 물리 현상과 닿아있다. 그리고 그 보편성 덕분에 작은 스핀 체인 하나로도 우주의 거대한 비밀을 엿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과연 우리 우주가 정말로 거짓 진공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 연구가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 더불어 정보의 관점에서 이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까지 모색해 보겠다. 그러니 혹시나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가 거짓 진공에 있을지도 몰라? 라고 걱정하기보다 우주가 이렇게나 많은 미스터리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경탄과 흥미를 느끼게 되길 바란다. 불안정과 안정 사이의 선 우주, 그러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꽃피우는 인류의 지혜. 그것이 바로 거짓 진공과 양자 어닐러 컴퓨터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 시청해주셔 감사드리며 더 많은 우주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접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린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